상해 임시정부 수립일을 공휴일로 한다고, 임정이 도대체 한 일이 뭐 있다고, 이런 주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충칭은 이제 저 중국 내륙의 아주 깊은 쪽에 있는 거죠. 이쪽에 북경, 상해 이쪽이 전부 다 일본군한테 점령이 돼가지고 중국 정부가 저 멀리 내륙으로 도망가면서 임시정부도 충칭으로 들어. 물론 이 자체 감동적이에요. 자, 그럼 오늘 읽어볼 책은요, 단박의 한국사라고. 단박의 한국사라고 심영환 선생이 지은 책이에요. 심영환 선생은 뭐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그 박근혜 대통령이 뭐예요, 그 국정교과서 만들려고 그럴 때 그때 아주 강력하게 그 반대 논리를 들고 나온 사람이죠. 이런 부분이 나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20년 얘기예요. 1920년이면 이제 3.1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요, 총을 들고 일본과 싸운 사람들 얘기를 해요. 1920년 한 해에만 국내 진공을 목표로 한 유격전이 1700건이 있었대요. 몸소리 치는 노력이죠. 근데 1700건이면요, 하루에 5건 고려해요. 하루에 5번씩 전투를 했다는 거예요. 전투를 하루에 5번, 일본 군대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일본 군대는 정규 군대니까, 뭐 싸우는 게 일이니까. 근데 하루에 5번을 싸웠다? 엄청난 거죠. 그래서 이게 몸소리 친다는 표현을 한 거예요, 이 저자는. 그리고 그 다음에 계속 나와요. 21년에 602건, 1922년에 397건, 23년에 454건. 치열하다는 말로도 부족할 정도라는 거예요. 분투. 또 하나 알아야 될 건 뭐냐면은, 이제 심 선생이 여기다 그런 얘기를 하죠. 독립운동은 횟수와 성패를 고려하지 않는다. 오직 독립이라는 목표로 패배를 불사하며 끊임없이 싸울 뿐이다. 희망은 싸움의 과정과 가슴속 넘실대는 이상에 있는 것이지 현실은 아니었다가 봅니다. 그런 마음가짐이 없었다면 그 모진 시간을 어떻게 견뎌냈겠습니까? 이게 뭔 소리냐면요, 아무리 전쟁을 잘해도, 전투를 잘해도 일본군을 몰아낼 수는 없어요. 여기는 정규사단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의 군대가 있는 거고, 첨단 무기를 갖추고. 만주 독립군은 그야말로 게릴라들이에요. 유격대고. 어떻게 그런 유격대가 정규군을 물리칠 수가 있어요. 이 만주에서 독립운동한 사람들의 자세는 그거였대요. 죽는데, 나는 싸우면 죽는다, 일본하고 싸우면 죽는데 조선의 국경선 안에서 죽겠다. 아직 조선인은 저항을 한다. 밖에서 죽는 게 아니라 안에 쳐들어와서 일본군을 한 사람이라도 더 죽이고 죽는다 하는 그런 눈물의 전투를 한 거예요. 눈물의 전투를 하루에 5번씩. 엄청난 거죠. 그때 상해 임시정부는 뭘 했느냐? 특히 1921년부터 상해 임시정부의 갈등이 심해지고 안에서 무지하게 싸우는 거예요, 진짜. 1920년은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대첩으로 꼭 기억해야 할 연도입니다. 청산리 전투의 그 상상도 그림입니다. 이렇게 태극기를 가지고 이렇게 게릴라들이 일본의 사단 병력을 물리친 게 청산리 대첩인데, 이렇게 싸웠어요. 이렇게 죽는 사람도 있고, 뭐 이 산속에서 얼마나 고생스러웠겠어요. 이렇게 싸운 역사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건 뭐냐면, 이게 신채호 선생 아니에요? 신채호 선생은 그 이승만이 고집을 피워서 대통령이 된 다음에 바로 그 상해 임시정부에서 물러나와요. 이게 이제 그 물러나와서 한 소리죠. 이완용은 있는 나라를 팔아먹었지만 이승만은 없는 나라를 팔아먹었다. 나라도 없는데 그걸 팔아서 돈을 챙겼다는 거예요. 참, 이제 만주의 독립군 부대입니다. 이렇게 뭐 옷들도 잘 입었어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상해 임시정부의 처음에 국무원, 임시의정원, 이거를 만들었을 때 여기 임시정부 국무원을 처음에 만들고, 그래서 대한민국 원년이잖아요. 안창호 선생 등이 이렇게 기념사진을 찍은 겁니다. 이 상해 임시정부의 분들하고 이 만주의 독립군 부대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그죠? 다 같이 노력한 거예요. 각자 자기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근데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하와이에 노동이민 간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에 기록을 보면 고생을 말도 못하게 했대요. 거의 뭐 노예예요, 노예. 그렇게 힘들게 살면서도 돈을 모았어요, 이 사람들이. 조금씩 독립 자금을 도와줘야 된다고, 임시정부에.
오늘 진짜 그야말로 10원씩이라도 모아서 우리가 독립 임시정부에 줘야 된다. 이러고 모았어요. 근데 그 돈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승만 선생이 그거를 몰래 사기쳐먹는 사건이 발생해요. 그래서 이거는 그 경향신문에 난 기사의 인터넷 화면이에요. 그래서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이승만 행적증명 자료를 공개했고, 그래서 이 이승만이 이 하와이 노동자들 노예처럼 살면서도 그래도 10원씩 모은 이 사람들의 돈을 떼먹었다는 거는 여러 자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채호 선생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승만은 없는 나라까지 팔아먹었다. 문재인 정권이 항해 임시정부의 수립일을 기념하겠다. 좋아요. 나쁠 거 없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측면도 우리가 반드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독립운동 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목숨 바쳐가면서. 똑같이 다뤄줘야 돼요. 이런 노력도 중요했고, 이런 노력도 중요했다. 근데 현재 남한의 실정 그렇지 않아요. 오로지 이것만 얘기해요. 이것만 거의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뭐, 어쩌다 한 번씩 그야말로, 언급이 되고, 이 북선탐의 책 한 줄 평은 그 시사 검색어 등에 대해서 책 속에 숨어 있는 중요한 팩트, 진실 이런 걸로 전해드리는 순서를 계속 마련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